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로운 R&D 기회와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저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션은 제주 지역 주력산업 개편에 따른 R&D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주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의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기관으로서 앞으로 수행하실 R&D 과제에 대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6년 주력산업 개편안과 미래 신산업 기술 트렌드인 항공우주 분야 그리고 분산에너지에 대한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얻으신 통찰력을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 과제에 성공적으로 지원하시고 선정되시기를 저희 모두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 지역 주력산업 개편에 따른 R&D 추진 방안 세션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앞으로 제주 지역 R&D의 방향의 핵심이 될 26년도 지역 주력 산업 개편안 추진 방향 안내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김기주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산업계획팀의 김기주입니다. 오늘 우선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2026년 지역 주력산업 개편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지역 주력산업이라는 도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선 국가는 이제 국가 주력산업이 있습니다. 국가 주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 산업에 대한 이제 핵심 산업이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 창출, 그리고 기술 경쟁력 확보, 그 수출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산업을 저희가 주력 산업이라고 합니다. 관점에서는 아마 국가 주력 산업은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규모, 경제 규모화의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 경쟁력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아마 경제 성장을 전환하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규모화에 대한 이제 그 주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산업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이런 이제 산업들, 석유화학 같은 산업들이 그 제조업의 규모화, 경제를 이제 규모화시키는 이제 주력 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I, ICT, 정보통신 이런 쪽,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같은 경우가 이런 주력 산업이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환 부분은 이제 신산업 부분이죠. 신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수소 산업 같은,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같은 산업이 국가의 주력 산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주력 산업은 개념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지역의 주력 산업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이 강점으로 갖는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산업, 이걸 제가 주력 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주력 산업은 지자체가 이제 설정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설정하는 산업이 지역 주력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력 산업이 지자체의 어떤 의지도 반영이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해 가지고 많은 이제 주력 산업들이 이제 선정이 됩니다. 우선 주력 산업, 지역의 주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강점과 그리고 성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제 주력 산업의 키포인트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구조적인 요건 그리고 환경적인 요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역 주력 산업의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제 지역의 이제 구조적인 요건은 뭐냐면 지역이 갖고 있는 내저적이고 고정적인 기반입니다. 대부분 이제 산업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인력 현황이 될 수도 있고요. 따지고 보면은 이제 자원이나 환경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이 이제 구조적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외부의 환경, 정책 변화, 가장 큰 게 정책 변화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기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개편하고 있는 주력 산업의 개편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세우는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책 변화, 기술 변화 때문에 저희가 주력 산업을 개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이제 R&D가 됐든 BR&D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그 다음에 기술 변화와 같이 연동해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R&D하고 아니면 다른 기업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은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좀 말씀드렸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들어가지고 123대 국정과제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국민 체감형 복지하고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지역 균등 발전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산업 그리고 녹색 성장 산업으로의 전환 이 세 가지가 이 지금 국정과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제주하고 연관했을 때는 총 123개 세부과제 중에서 아마 혁신경제 부분하고 균형 성장 부분이 이게 해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연관 과제로 보시면 혁신성장계획의 국정과제 29번 같은 경우에는 구린수소 그리고 UAM 항공우주, 바이오 같은 이제 전략 산업들이 이제 미래 산업들과 직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의 에너지 전환 부분, 그리고 탄소 중립, 미래 모빌리티 이런 부분이 혁신 경제 분야가 제주도하고 접목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균형 성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농어촌 이제 에너지 전환 선도, 그리고 사회 문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자체가 컨텐츠 부분, 그 K 컨텐츠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이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발표된 이제 정부 이제 R&D 예산이 약 35조 정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많이 깎였었는데요. 보시면은 기술 주도 성장 부분에 인공지능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 전략 기술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이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제 저희가 5국 상트 내용도 이제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는 이제 728조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728조의 예산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자체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겠죠. 국가에서는 크게 해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안 돼요. 중앙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체가 일반 회계하고 그리고 특별 회계로 나눕니다. 일반 회계는 말 그대로 해가지고 각 부처나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 회계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입니다. 중앙 부처가 실제 국가 주력 산업을 위해서 쓰는 예산하고 지역 주력 산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특별 회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별 회계 계정에는 또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 계정이 있고 하나는 자율 계정이 있습니다. 자율 계정은 뭐고 지원 계정은 뭐냐? 이게 주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원 계정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의 수립 자체를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예산을 지원 계정이고요. 자율 계정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만든 예산을 자율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국가로부터 R&D를 받고 모든 게 했던 분 같으면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R&D든 BR&D를 지원받았던 게 지원 계정의 예산입니다. 근데 5국 상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특별회계 부분에서의 자율 계정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국가 5국 상특 부분에서 산업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권 부분의 성장과 집중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체 5국 상특 부분에서 해가지고 5개 극 그리고 3개 특자도 해가지고 강원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청정에너지, 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성장 이제 이쪽 이 성장 엔진 부분의 산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산업부가 이제 지금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성장 엔진 시범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 성장 엔진 부분의 오곡삼특의 주요 내용 중에 산업이 우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청정 바이오 그리고 민간 우주 부분으로 우선 제출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여러 상황들에 따라 가지고 순위나 아니면 내용도 이제 바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시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주력 산업의 이제 변화 추이를 보시면은 2003년도에 처음 해가지고 전략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10년간의 이제 산업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의 이제 전략 산업, 현재 주력 산업의 내용이 진행되면서 같이 진행됐던 게 뭐냐면 광역선도 1단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광역관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5구가 같은 이제 초광역에 대한 이제 관점이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주력 산업의 시초는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운영 주도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제 생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력 산업부 같은 경우는 중기부 이제 대표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과 관련된 선도 사업이나 R&D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협력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트랙, 산업부 트랙으로 따로 나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내려오는 저희 R&D 예산이나 B&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와 중기부의 주력 산업이나 아니면 경제협력권 산업 이 산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마지막 이제 23년도, 25년도 보면 저희가 주력 산업 개편을 했고 결과적으로 아래쪽 보시면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융복합 단지 저희가 이제 지역 클러스터 산업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면은 주력 산업 규모가 한 200억 규모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클러스터 산업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한 280억 규모 정도가 되겠죠. 실제 이제 전체적인 이 산업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R&D를 신청하고 R&D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어떤 예산이 어디에 배정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중기부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냐, 이 예산이 산업부가 하고 있는 어떤 산업이냐, 거기에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기업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후에는 주력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의 주력 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 내 주축 산업, 지능력 관광 서비스, 청정 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미래 신산업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쪽 그리고 수소 저장 운송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주력 산업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제 주요 예산을 보시면은 원래는 주력 산업의 예산이 21년도까지는 한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됐습니다. R&D, B&R 합쳐가지고 지금 25년도 기준으로는 130억까지 지금 많이 다운이 된 상태고요. 지금 26년도 예산 같은 경우 현재 가한 예산이 아닙니다. 가한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 예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또 태워진 예산을 포함하게 되면은 현재는 160억 정도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 200억에서 한 230억까지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R&D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될 것 같고 현재 B&R&D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역 혁신선도 R&D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에 주력 R&D로 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R&D를 했었지만은 올해부터 같은 경우에는 내역 1사업과 내역 2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R&D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특화 프로젝트와 정책재정 B&R&D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예산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바뀌는 이제 주력 산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체적인 이제 주력 산업의 이제 바뀌는 추이를 좀 보셨는데 대부분이 한 3년 단위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적 요인, 정책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변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게 됩니다. 이게 뭐 3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 그런 뭐 5년에 한 번씩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권이나 이런 이양 부분에서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변화 트렌드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기술 변화에 맞춰가지고 한 3년 정도의 지금 그 주력 산업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올해 이제 그 개편되는 이제 주력 산업의 이제 가장 큰 초점은 수도권 1급 체제 완화를 위한 5급 상특의 특성 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이해해가지고 산업이 성장이 저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역 주도의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지금 AI를 접목하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 개편을 통해 가지고 기술 변화나 아니면 산업 트렌드에 빨리 대응하겠다라는 게 주요된 주된 목적입니다. 중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국정과제 5급 상특을 반영해가지고 6대 분야입니다. B, C, D, E, F, M인데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뭐 이런 쪽에 가지고 모빌리티까지 가지고 6대 분야고요. 결과적으로는 A,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 적용을 해라. B, C, D, E, F에 대해서 AI는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라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AI를 적용하고 수도권과 협력을 해라. 결과적으로 AI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에서 AI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 이제 그 수요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AI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공통 분모인 AI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업과 연계를 해라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주력 산업의 중점 부분입니다. 중기부도 그렇지만 산업부도 그렇고 현재 산업부가 지금 5급 상특을 5개 극하고 3개의 특자도 부분에 돼 가지고 산업 부분들을 각각의 산업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역에서 같은 산업군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최대한 다른 산업군으로 해가지고 좀 산업을 좀 넓게 다변화시키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도 비슷합니다. 바이오, 문화, 방위, 에너지, 제조업, 모빌리티 우리가 보기에는 6가지지만은 그 세부적인 거에서는 바이오 부분에서도 바이오 소재, 융합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14대 중점 분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주력 산업이라는 부분이 지역의 의지도 필요하지만은 중앙과의 절충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산업군을 만들어가는 게 이 개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14대 선도 주력으로 지역별 대표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5급 상특을 이제 반영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민간 우주 부분 그걸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력 산업 안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1차, 2차, 3차 컨설팅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중순까지 해가지고 4차, 5차 컨설팅을 해서 실제 이제 주력 산업군이 생기고요. 그 주력 산업에 대한 실제 실행 계획인 이제 진행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주력 산업 안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산 에너지 활용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푸드 뷰티 그리고 융합 콘텐츠 그리고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위성 정보 활용 솔루션을 해가지고 총 5개의 산업군으로 우선은 저희가 설정하고 중앙과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4차, 5차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도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내용적인 거나 아니면은 주요 품목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 산업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들인데요. 우선은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에너지 활용 시스템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주도가 이제 분산 특구로 해가지고 지정도 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생산과 발전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활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미 해가지고 선도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 에너지 입찰 제도뿐만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나
지금 지역적으로나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그를 이제 활용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업적인을 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육성 방향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IT와 기술 고도, 그리고 분산 에너지 강화 및 광역 연계 추진,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주요 육성 품목은 이제 전략 품목 5개, 연관 품목 2개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산업 가치 사슬을 보시면 제조나 발전 설비 부분보다는 설비 운영, 이미 가지고 하고 있는 설비 운영 부분, 그리고 전력 운영 계통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기술 개발을 실행하자라는 게 분산 에너지 활용 시스템 산업군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내 푸드 비트입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14개 지역이 다 바이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바이오 내에서도 5가지로 나뉩니다. 식품, 화장품, 헬스케어,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 바이오 부분을 할 때는 5가지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이 된 게 뭐냐면 지역별로 최소 2가지만 해라. 아니면 1가지만 해라. 예를 들어서 기능성 식품, 화장품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 헬스케어를 넣지 말고 식품을 했으면 헬스케어 같이 집어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희도의 이제 기반 부분이 가장 이제 있는 그 기업들이 많은 데가 식품과 화장품이다 보니까 제가 기능성 화장품하고 식품 부분에서의 활용 부분을 이제 특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산업적이나 내용들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전략 품목은 이제 3가지, 연관 품목은 이제 4가지를 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단순 생산이나 단순 제품화보다는 기능성 제품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의 특색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자라는 게 이 지금 품목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기능성 식품군과 화장품군, 그리고 이것들을 아우르는 이제 그 제품군들을 관련해가지고 연관 품목을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3번은 이제 융합관광 콘텐츠입니다. 융합관광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도 중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번에 이제 R&D 선도 R&D 때는 융합관광 콘텐츠 부분에 이제 그 품목들이 아마 다른 지역의 어떤 품목과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R&D 지원을 했었는데 아마 13개 기업이 지원했는데 아마 1개 기업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품목 조정이나 이걸 범위를 좀 잘 나눠가지고 융합관광 콘텐츠 쪽에 이제 R&D나 R&D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융합관광 콘텐츠 부분은 기존의 이제 서비스 위주에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전략 품목과 연관 품목, 기본적으로 콘텐츠 부분이 서비스 단으로 연결할 수 있게.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 단을 얘기하자면 플랫폼만 주구장창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지역 내 이제 기반 산업을 갖고 있는 ICT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 생산된 콘텐츠가 서비스하고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저희가 산업군을 잡았습니다.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이나 제조 자체는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간의 실증 부분이 가장 이제 유리한 부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충전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부분으로 타 지역과는 좀 차별화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 모빌리티 충전 관리 시스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 그리고 이제 연관 품목으로는 지금 이제 UAM을 포함한 내용까지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만 이렇고요. 마지막에 이제 위성 정보 운용 솔루션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이제 관련된 그 우주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 시스템에 오르고 와 계시지만은 하나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이제 협력 기업들이 이제 제주도에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의 ICT 기업들이 위성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 지금 그
국가 이제 우주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상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 발사체, 그리고 경남의 위성 대조, 그리고 대전의 이제 인력왕성. 지금 이제 제주도가 추진한 것 중에서 위성 정보 활용으로 해서 4대 축의 이제 그 클러스터를 좀 지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거 맞춰서 저희가 위성 정보 운영 솔루션을 이제 5번째 산업부로 지금 저희가 신산업부로 이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내용들은 이렇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4차 컨설팅, 5차 컨설팅을 거쳐야 실제 해가지고 산업군이 정확하게 그리고 연마 품목들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을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는 R&D 예산과 B&R&D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쓸 거냐. 지금 현재 저희 주력 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R&D 예산이 한 6대 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D 예산이 6, B&R&D 예산이 4 정도. 그러면 이 예산들을 어떤 품목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잘 쓸 거냐. 이거를 이제 만드는 게 주력 산업 개편의 의미고 이걸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이 진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혁신 선도기업 R&D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내역 사업을 하나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내역 사업을 2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좀 규모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7억 규모의 R&D가 1내역이고요. 그리고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R&D가 2억 규모의 2내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가이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내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5억 이상인 기업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20억 이상,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제주도만 유일하게 20억 이상이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제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최대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5억 규모를 맞추도록 잘 좀 해서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이 인내역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수요 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19일까지 우선을 이제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요. 한 140개에서 150개 정도의 수요가 우선 들어왔습니다. 이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품목 개요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품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세부 품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기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품목 개요서를 우선 작성을 할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2번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12월 2일부터 이제 5일까지 해가지고 2차 컨설팅을 받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가 2차 컨설팅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약에 1차 컨설팅에서 수요가 좀 작으니 좀 더 수요를 발굴해라 하게 되면은 저희가 12월 초에 다시 또 이제 추가 이제 그 수요를 다시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품목에 대한 부분하고 RFP 같은 경우는 12월 말쯤에 저희가 아마 작성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략 품목의 도출까지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1내역에 선정되는 사업이 157개, 그리고 2내역이 14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개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은 제주도 예를 들면 14개 지역으로 따지면은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0개, 내역 사업 10개, 1내역 사업 10개, 2내역 사업 1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이쪽의 R&D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캐파 정도가 약 220억 정도였고 실제 그 220억 중에 제주도가 가져온 예산이 아마 28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3%에서 14%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왔던 사례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제 내년에 이제 R&D 예산은 약 9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가 진행됐던 한 200억 그 계속 사업인 200억 정도를 빼게 되면은 약 700억 정도의 신규 R&D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했던 거에 2배 정도의 과제가 선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수요를 12월 첫째 주쯤 해가지고 다시 수요를 할 거고 기업들에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요를 좀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력 산업의 개편이나 품목에 대한 이제 일정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3차 컨설팅, 4차 컨설팅 지금 아직 여기 계획은 안 나왔지만 5차 컨설팅까지 지금 계획이 좀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주력 산업 개편을 하면은 개편된 걸 가지고 저희가 실행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도 12월 말까지 이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되는 사항들은 R&D가 실제적으로 이제 공고가 나는 시점은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행 계획이나 이런 모든 계획들이 조금씩 딜레이가 좀 돼 있는 거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현재까지 계획은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이제 중앙부처에서 맞추길 바라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력산업 개편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하는 환경이나 기술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이 R&D를 지원하거나 할 때 실제 내용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산업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그 정책 방향에 맞게 해야만이 R&D도 선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넌지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듣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개편안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편안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안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확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지역 주력산업 개편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김규주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발표된 이 주력산업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년 사업 준비하실 때 좀 도움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표드렸던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션이 다 종료가 되면 나가실 때 소정의 기념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졸리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하나시스템에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미래 우주산업의 비전